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과 친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자식은 자기 가족을 꾸리고 바빠지면 부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고 건강이나 사정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경제력, 나의 생활 습관 모두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 자신을 챙기는 방법과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곁에서 부모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매일 부모를 챙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신경 쓰다 보면 자기 가족과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크게 하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하고 자식의 생활에 개입하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왜 나를 자주 보러 오지 않니? 라고 묻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면 자식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친구도 결국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반갑고 부담 없는 관계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모임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볍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나와 잘 맞는 한두 명의 사람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이 더 소중해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지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도 편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내 인생의 본질에 집중할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끔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도 충분히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만날 힘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도 친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자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고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같은 질환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건강관리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섯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명상, 가벼운 독서, 산책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째, 즐거운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서로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부담을 덜 느낍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연금이나 저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맞는 작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금융 투자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내 삶의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일곱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홉째, 돈이 부족하면 건강 관리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째,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친구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명상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동안 할 일을 미리 계획하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네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나만의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글을 써보거나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면 결국 내가 희생하는 삶이 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 건강,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감도 커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삶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찾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구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습관과 태도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활기차고 어떤 사람은 지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나이를 먹어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도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공통점을 실천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취미생활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핵심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가 더 자유롭고 즐거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젊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순간 삶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옷차림, 건강관리, 취미생활 등 작은 것에서도 젊은 태도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게 살려고 노력하면 몸과 마음도 따라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젊은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집니다. 걱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복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건강하게 맞이한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 중 감사한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불평불만을 줄이고 좋은 점을 찾는 연습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삶이 점점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경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삶이 더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60대 이후에도 배울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도 삶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신체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도 큰 효과를 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도 체력이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도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면의 질도 향상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면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함께 운동할 친구나 동호회를 만들면 더 즐겁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지나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고 즐기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꾸준히 하면 몸도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면을 하면 몸이 회복되고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는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기력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낮 동안 적절한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들이면 60대 이후에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활력 넘치는 생활하기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교류는 삶에 안정감을 주고 추억을 공유하는 기쁨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관계를 유지해보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점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사회 활동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교회, 성당, 사찰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교류하는 것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처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한 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삶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60대 이후에도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하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 손주들과 자주 대화하면 세대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나 최신 기술을 배우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법을 익히면 세상과의 연결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관심사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면 더 이상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행, 취미,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고 즐기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과소비를 피하면서도 행복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건강, 취미 생활이 함께할 때 돈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정신적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돈이 목적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취미를 살려 소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영업, 강의, 글쓰기, 상담 등의 활동으로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강연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 활동도 가능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너무 무리한 일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활동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직접 벌면 경제적 자립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자원봉사 같은 활동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경제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고 생활의 질도 올라갑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작은 경제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계획 없이 돈을 쓰면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정하고 지출을 관리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나 이벤트를 활용하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비보다는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면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지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절약하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값비싼 물건을 사기보다는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 소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약과 낭비 없는 소비 습관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자유를 줍니다. 경제적 안정과 소비 습관을 조절하면 60대 이후에도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적 안정과 현명한 재정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강좌가 많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지적 호기심이 풍부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학습을 실천하면 인생이 더욱 흥미롭고 다채로워집니다.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삶이 더 활기차질 것입니다. 취미 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취미가 없으면 시간이 지루하고 무료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독서, 글쓰기, 운동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손으로 하는 활동은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드닝이나 요리를 하면 자연과 가까워지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을 취미로 삼으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집니다. 사진 촬영이나 영상 편집을 배우면 자신의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취미로 삼으면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하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노후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취미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삶의 흥미가 높아지고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색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업이나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나 영상 제작을 배우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점점 무료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금방 흘러가지만 중년 이후에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질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찾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며 언제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지루했던 일상이 색다르게 변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커집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자극을 받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좋아하는 것을 찾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삶이 훨씬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 활동을 하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취미로 가지면 건강도 챙기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걷기,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도 인생의 재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작은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활기차게 변합니다. 하나의 취미가 지루해지면 또 다른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취미를 통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취미를 찾아보세요. 취미는 혼자서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하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 취미 활동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욱 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아지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넓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여기까지 새로운 취미를 찾아 삶에 활력을 더하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허락한다면 수영, 필라테스, 등산 같은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걷는 습관을 가져도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관절이 튼튼해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신체 활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간단한 체조나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젊게 보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면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삶이 훨씬 활기차질 것입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건강을 해치고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 두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설탕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음식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체력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몸매 관리도 쉬워집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결국 가장 큰 건강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며
일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커집니다.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음이 더 안정됩니다. 걱정을 줄이려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뿐만 아니라 가벼운 산책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는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 삶이 더 즐거워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 신체 건강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즐기려면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요리 클래스 같은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2배가 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번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얻고 삶이 활기차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 참여해보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생각이 유연해지고 삶이 더욱 다채로워집니다.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면 젊은 세대와의 대화가 쉬워집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익히면 세상과 더 가깝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악, 영화, 트렌드를 접하면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배우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면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 사고방식이 유연해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줍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된 경험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커피 한 잔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과 친해지려 하기보다 한 명 한 명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여행은 일상의 지루함을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을 방문하면 삶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여행을 하면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가보지 않은 곳을 찾아 떠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 자극이 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고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도 즐겁습니다. 여행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 자체가 좋은 추억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찾고 싶다면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해외여행이 어렵다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여행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생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곳을 탐험해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요리, 사진 촬영, 글쓰기 같은 기술을 익히면 생활에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삽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배움의 과정입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활용하여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고 싶은 기술을 정하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우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한번 도전하고 성공하면 다음 도전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변화가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고 그것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고 새로운 변화를 즐겨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편안한 집에서 쉴 수 있다는 것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되새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는 태도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삶의 안정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과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명상,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면 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한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생활이 더욱 질서 있고 만족스러워집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작은 순간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면 삶이 더 즐겁고 보람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를 가치 있게 만드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적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순간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좋은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수록 인생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여행, 취미, 인간관계에서 얻는 행복이 진정한 만족을 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쫓기보다 행복을 쫓으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순간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삶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건강을 챙기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도전을 하면서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더욱 재미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년 이후 삶의 재미를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보내시고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결국 인생은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